공매도 금지 나오니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네요. 그리고 또 종목별로도 공매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장을 보면은 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침 상황 눈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다시 한번 이제 에코프로 쇼크버린 것 같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해당 종목들이 지금 급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 로봇 섹터하고 게임 섹터 일부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종목들 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주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모두 다 급등하면서 지수가 벌써 54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또 약한 섹터는 또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신다라면 의료기기 sek터 일부 지금은 거의 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료기기 섹터 일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방산주 소폭 조정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섹터주들도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르는 상태이죠. 그 안에서도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실망감이 나타났던 심텍이 조금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즈에서 선도적으로 올랐던 NC소프트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소비주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약하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는 현상 나타나면서 소비주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합니다만은 그동안 화장품 주식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소형주 따라서 실적 좋은 것들 미리 많이 올랐던 대신에 못 올랐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본다라면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더 이상 한계점까지 빠질 수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 쇼크버린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대적으로 좋았던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 약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공매도라는 키워드만 보이실 텐데 그 밖에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는 2차전지주들의 강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확실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락이 나올 때 그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거래대금도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거의 빨려 들어가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반등세는 이어질 것인지, 반등의 목표치는 얼마까지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답을 좀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지금 급등은 하긴 했죠. 사실 중간에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오릅니다. 지금 시장 전체 수급만 놓고 보신다면 개인 거래소 오히려 지금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거래소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코스닥은 매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양매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물까지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신규로 좀 금지되는 건 맞지만 기존의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은 원래 되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요 부분까지 이제 요번에 막힌 상태인데 요거를 갖다 또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시장 조성자들은 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공매도가 안 되면은 굳이 우리 시장에 있을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MSCI 지수 편입의 선제 조건도 공매도 유지입니다. 근데 요게 사라지고 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내년도 MSCI 지수 편입도 힘들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추가 공매도는 안 되지만 기존 공매도는 유지가 가능하죠. 물론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쪽에서는 쇼크버링을 하면서 과거의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갈 때까지 효과를 또 기대하는 수요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약간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고 주식 선물 매도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 심리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었고 수급에 공백이 있는 그 구간 동안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업황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시총이 큰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올라주면서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보유 관망의 영역이다. 2차 전지 섹터.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빠져 있었던 2차 전지 sek터 쪽들로는 뭐 트레이딩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라면은 지수에 걸맞는 수준까지 정도? 네, 뭐 61선이면 61선, 뭐 21선, 21선 이런 식으로 지수가 2,400 한 50, 60 정도 되면 61선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가 일단은 급락했던 지수 관련 뭐 시총 상한 2차 전지 섹터주들의 반등 포인트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참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쪽 화장품, 음식료 이런 소비주들의 약세 흐름이고요. 또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크게 수혜를 보는 그런 섹터였는데 꺾이니까 이쪽으로는 또 오늘같이 지수 강하게 오르는데 마이너스 불 켜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는 다소 좀 힘이 엇갈립니다.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 그러면 소비자 쪽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들 보시면 미국의 소비가 출중하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뭐 미국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향,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쪽을 지향하는 뭐 섹터 내에 있는 주도주들이 시장을 좀 리딩했었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요. 지금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고용이 살짝 둔화되는 느낌이네. 뭐 완전히 지금 망가진 수준은 아니지만 연준이 일부러 의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 둔화를. 고용이 둔화되면 소비가 감소하겠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소비주들한테는 불리한 현상?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많이 오르고 시장 대비 선전을 했던 소비주들, 특히 의류주들이랑 미국향, 뭐 OEM 관련주들, 화장품 섹터주들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약했던 아모레라든지 LG생활건강은 최근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안 좋았던 섹터는 더 안 좋아지기 어렵다. 공매도가 더 추가로 못 들어가니까 이 부분으로 반등하고, 좋았던 섹터주들은 공매도는 못 들어가겠지만 미국의 소비가 둔화될 수 있겠네라는 그런 관점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FNF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망가졌던 중국향 쪽에서 조금 답이 나오고 있다. 소비주들 대표적으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공매도가 많았던 호텔신라 뭐 이런 쪽들은 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내지는 중국향 관련주들이 조금 선전을 해주고, 소비주 중에서도 미국향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너무 많이 튀어가니까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와는 조금 약간 반대되는 양상입니다만은 소비 섹터주들은 약간 미국향이 강했던 종목들은 서서히 조금 톤 다운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게임 로봇, 반등 강세 이렇게 주셨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또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좋은 쪽도 있지만은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이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내에서도 지난주에는 NC소프트가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NC소프트나 크래프톤 이렇게 덩치 큰 게임주들은 밀리고 중소형이나 뭐 위메이드 이쪽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요? 역시 여기도 공매도입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공매도가 많다고 이게 딱 증권사들마다 아침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수량이 많은 쪽들을 쭉 중심으로 해서 강세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ST큐브라든지 NKMX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 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펄어비스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이런 쪽들도 공매도 많습니다. 펄어비스 진짜 많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뭐 의료기기 아까 봐드렸습니다만 의료기기 상당히 선전한 상태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더 안 좋은 쪽을 지금 선택하면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료기기 섹터 쪽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룬이 또 많이 회복을 했고요. JLK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장 초반 급락을 딛고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공매도가 많아도 가야 될 종목들은 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 속에서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대형주들은 조금 눈치 보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쪽들이 지금 강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맞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뭐 엔터주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좀 많이 빠졌었던 쪽들 반도체라고 해서 다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공매도가 많다라고 알려진 종목들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페스가 공매도가 엄청 많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많이 빠지고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섹터를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메우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뒤부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호실적이라든지 호재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방향성을 갈라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매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 실적 발표 일정 조금 챙겨보시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다른 종목들보다 많은 종목들 위주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챙겨서 수급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의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공매도에 오늘은 영향을 상당히 좀 크게 받습니다. 이 공매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의 기초적인 가치 펀더멘털도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